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 보면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거나 또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반려견 물림 사고는 245건에 불과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1019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15년도에는 1488건을 기록하기로 해서 매년 1000건 이상 반려견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한다면 매년 약 2000여 건 이상이 반려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또한 서울이나 지방 등의 공원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활보하는 개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7개시 서울시 직영 공원에서 목줄을 안 한 안면 반려견 또는 입마개, 미착용 적발 건수가 한 해에 6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반려견에서 물려가지고 보상을 문의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년에 지금 보고가 되지 않는 것까지 합한다면 한 2,000건 이상의 반려견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반려견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반려견 주인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우리 민법 759조에서는요, 동물의 점유자의 경우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주인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 즉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등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요. 반려견으로 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만약 동물 점유자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반려견으로 인해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반려견 사건이나 사고 시에 보상 관계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그때 네. 반려견 주인은 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쳐서 치료비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예. 자동차 보험,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대물보험. 예. 네, 대물보험으로. 이는 반려견 사고가 대물사고, 즉 물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분양값보다 사고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가 실무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울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유모 씨의 반려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이에 유모 씨의 반려견이 다리와 척추에 골절이 발생해서 치료비만 약 1,1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예. 반려견의 분양가인 40만 원에 약 2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분양가인 40만 원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유 씨는 법원에 반려견의 치료비와 본인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결국 반려견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해서 430만 원의 화해 권고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살펴보면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달리 소유자와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측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일부 인정한 판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만약 자동차 사고로 반려견이 다쳤다면 분양가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의 치료비와 주인의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반려견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주인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통상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판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자 지금 이해가 쉬운데요. 어쨌든 이 반려견 같은 경우는 물건으로 인정이 돼서 대물 피해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은 대인 배상과 비슷하게 위자료나 치료비도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이 반려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반려견에 지금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 창동 주택가에서 대형견 2마리가 주민들을 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마당에서 목줄 없이 길러지던 이 개들이 주인이 잠깐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집 대문을 열고 나와서 주민 2명의 목과 허벅지를 무는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이렇게 반려견에 물린 경우 피해자는 개 주인에게 위자료, 치료비, 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추상장애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취지 아래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통상 20-30% 정도의 과실을 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다르겠지만 통상 반려견 주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약 7-80% 정도 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반려견 주인이 손해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된 경우 예. 그 일배책 보험에서 반려견 주인의 모든 민사 책임을 1억 원 한도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손해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여기에 가입되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 생활배상책임보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입니까? 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통상적으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보험에 실손 의료비 보험 등을 가입하면 예. 대개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약칭으로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이 일배책은요, 보험 가입자와 배우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때 대신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일배책에 가입된 반려견의 주인의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1억 원 한도로 이 일배책에서 모두 보상하는 것입니다. 네. 반려견 주인 입장에서는 일배책 보험이 있을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반려견 주인을 상대로 민사적인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주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공정하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입장 모두에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저희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이나 공제보험, 실손 의료보험 들 때 대개 이제 특약으로 가입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주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강희경 리포터. 네, 이 시각 전북권 도로에서는 아직 퇴근길 정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